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27일 목요일 3학년 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 3학년 반디시험 문제풀이를 했을 것이고, 저번 시간에는, 잠시만요. 네. 저번 시간에는, 저희 같이 그 이 앞에 신경계 호르몬 단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여기 호르몬 전까지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우 의식적 반응, 무조건 반사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늘 호르몬부터 다시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복습을 해보면은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고, 신경계는 이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판단도 하고 적절한 반응도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라고 배웠어요. 그럼 그 신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가 있겠죠. 오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뉴런에 대해서 배웠고, 뉴런에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있다.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뇌의 종류와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배웠고, 말초신경계, 그리고 마지막에 의식적 반응, 무조건 반사까지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호르몬은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을 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에요.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내분비샘에는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그냥 뭐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해서 특정 세포나 기관에 작용하기도 해요.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세포나 기관을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는데,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분비샘과 호르몬 해서 이 내분비샘의 여러 종류와 호르몬의 여러 종류를 여러분들 하고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맨 위부터 뇌하수체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리고 항인후 호르몬. 이제 생장 호르몬은 몸의 생장을 촉진을 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고, 그리고 항인후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갑상샘이라는 게 있어요. 갑상샘에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해요. 그러니까 세포 호흡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 티록신이라는 것은 에너지 생산을 촉진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고, 그리고 위에서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이제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다 그랬는데,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을 해서 이제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을 분비를 촉진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세포호흡을 촉진을 시켜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부신 있는데, 부신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돼요. 다른 말로 이제 에피네프린이라고도, 그냥 같은 말이죠. 에피네프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이 아드레날린은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요. 여러분들 뭐 운동을 하실 때, 축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시거나 아니면 뛰거나 그럴 때 이 심장 박동이 촉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자가 있는데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요. 이 두 호르몬은 서로 다른 반대 역할을 하게 돼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난소와 정소가 있는데 난소는 이제 여자한테 있는 거고 정소는 남자한테 있는 거겠죠. 난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 호르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호르몬 관련 질병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호르몬 과잉이나 부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호르몬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예요. 항상 그 적절한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생장 호르몬이에요. 생장 호르몬이 결핍된다면은 소인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소인증은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작은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게 되면은 거인증,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큰 거인증이 나타나거나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서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 얼굴 모습이 변하고 손과 발이 커지는 그런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티록신인데 티록신이 이제 결핍되면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잘 타고 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질병이 나타나고 티록신이 과다해지면은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고 체중이 감소하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슐린이 결핍이 되면은 당뇨병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고 심한 갈증을 느끼죠. 이제 이게 인슐린 결핍의 증상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호르몬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항상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항상성이란 이 단어 매우 중요해요. 이제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에서 배운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되는데 체온 유지나 혈당량 유지 이런 게 예시가 될 수 있겠죠.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비교를 보시면은 호르몬과 신경은 장단점이 있고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신호 전달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르몬의 전달 매체는 혈액이고 신호 전달 속도는 느리지만 효과의 지속적이고 작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와 다르게 신경은 전달 매체가 뉴런이고 신호 전달 속도는 호르몬과 반대로 빠르지만 효과의 지속성이 일시적이고 작용 범위도 좁습니다. 이제 이런 그 호르몬과 신경의 특징들, 그 비교되는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체온 조절 과정이에요. 간내의 명령으로 열 방출량과 열 발생량을 조절을 해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 정상 체온이 있어요. 36.5도죠. 정상 체온에서 주위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체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체온이 높아졌다라는 자극이 발생을 한 거고 이제 체온을 조절하는 간내에서 이런 행동들을 취하게 돼요.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 분비를 증가를 시켜서 열 방출량을 증가를 시켜요. 그럼 자연스럽게 체온이 낮아지게 되고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런 게 바로 항상성이에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런 반응을 통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겠죠. 반대로 이제 주위 온도가 낮아지면은 체온이 낮아지고 저온 자극이 들어가게 돼요. 그 간 내에서 여러 가지 그 반응을 하게 되는데, 먼저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럼 열 방출량이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근육을 떨리게 해요. 근육을 떨리게, 추울 때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를 시켜서 갑상생을 자극하게 되면은 티록신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세포 호흡을 촉진하게 돼요. 세포 호흡에서 또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 이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면은 체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이 흐름을 꼭 이해를 하고 시험 전에는 암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추울 때, 즉 체온이 낮을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고 근육을 떨리게 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세포 호흡을 촉진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더울 때, 체온이 높을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고 땀 분비를 증가시켜서 열 방출량을 이렇게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항상성 조절 과정이다. 이제 온도, 체온 조절에서의 항상성 조절이죠. 그 다음 이제 혈당량 조절 과정이 있어요. 일단 그 앞에서 그 온도 조절 과정에서 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느냐는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왜냐하면은 온도가 체온이 너무 그러니까 적절한 체온에서 생명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성을 조절하게 되는데, 왜 혈당량도 조절을 해야 되느냐? 혈당량이라고 하면은 피의 당분의 양이에요. 말이 계속 꼬이네요. 혈액에서의 당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분이라는 것은 뭐 포도당 이제 그런 걸 말할 텐데, 이제 그런 거는 에너지원이죠.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 혈당량에서 식사 등으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세포에서는 포도당을 흡수하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변경을 하면은 포도당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혈당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다시 정상 혈당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면은 다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하고 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면 혈당량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정상 혈당량에서 운동 등으로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자에서 인슐린이 아닌 글루카곤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제 글루카곤은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고, 그럼 포도당 양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혈당량이 증가를 해서 다시 정상 혈당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자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그냥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이자에서 글루카곤을 분비를 해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혈액으로 내보내게 되면은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겠죠.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6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극의 종류와 반응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여러분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시간 조금 지난 다음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 3분 정도?
네,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자극의 종류와 반응 경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 의식적 반응에는 대뇌의 판단 과정이 포함된다. 대뇌의 판단 과정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식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에 비해서 빠르게 일어나요. 그리고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장갑을 끼는 것은 손이 시리고 이제 손이 시렵다, 장갑을 껴야겠다 라고 이제 대뇌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일어나는 의식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사는 대뇌의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린다. 무조건 반사는 대뇌에서 이제 판단하지 않고 척수에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판단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일단 틀린 보기고, 이제 무조건 반사가 아니라 의식적 반응은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7번 볼게요.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완성하시오.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댔다. 자극기관, 감각기관, 감각신경, 척수라고 해야 되나? 감각신경 다음에 척수, 운동신경, 반응기관, 반응이고. 2번.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것을 보고 길을 건넜다.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척수, 대뇌 척수, 운동신경, 반응기관, 반응. 이제 이 위에 거는 무조건 반사고 아래는 이제 의식적 반응인데, 이 경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8번 볼게요. 내분비샘의 이름을 쓰시오. A는 뇌하수체, B는 갑상샘, C는 이자? 부신? C. C 이자. 그리고 D는 부신, E는 난소, F는 정소가 되겠죠. 9번을 보면은 이제 이 표를 여러분들 스스로 채우실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는 것은 갑상생 자극 호르몬, 그리고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것은 항인효 호르몬,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티록신, 아드레날린은 혈당량을 상승시키죠.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글루카곤 맞네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테스토스테론은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표를 채우실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호르몬의 결핍증과 과다증을 옳게 연결하시오. 티록신 분비 부족. 티록신은 이제 세포 호흡 촉진 호르몬이죠. 그러면은 갑상생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거고,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면, 인슐린은 이제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혈당량을 더 이상 제대로 낮추지 못하면은 당뇨병에 걸리게 될 거고, 생장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지면 소인증, 그리고 성장기 이후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11번 볼게요. 표는 신경과 호르몬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신경 같은 경우에는 전달 매체는 뉴런, 신호 전달 속도는 빠르지만 효과의 지속성은 일시적이고 작용 범위는 좁습니다. 호르몬은 전달 매체가 혈액이고 신호의 전달 속도는 신경과는 반대로 느리고 효과의 지속적은 지속적이고 작용 범위는 넓습니다. 12번 볼게요. 추울 때 일어나는 작용에는 추, 더울 때 일어나는 작용에는 더라고 쓰시오.
근육이 떨린다, 추울 때죠. 땀 분비가 증가한다, 더울 때죠.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건 더울 때. 열 방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방출을 하려면 덥다는 거죠.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은 추울 때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포호흡이 촉진될 때는 추울 때. 혈관 혈당 확장이 되면은 열 방출량이 증가하면은 덥다는 거겠죠. 더울 때. 13번 볼게요. 호르몬 A, B의 이름을 쓰시오.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은 인슐린이죠. 14번. 혈당량이 높을 땐 낮아야겠죠. 낮아져야겠죠. 그럼 B가 분비가 돼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하고 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을 합니다.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이자에서 호르몬 A가 분비가 돼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혈액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그 신경계와 호르몬 단원 굉장히 어려웠죠. 배워보았고, 오늘의 출석 과제는 이 부분 채워가지고 보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